중국이 28년간 15개국에 팔아온 방공 시스템이 실전에서 0%를 찍었습니다. 단 한 발도 막지 못했습니다. 같은 전장에서 한국산 천궁2는 153발 중 150발을 격추했습니다. 97.8%. 역사상 어떤 나라도 달성하지 못한 수치였습니다. 하룻밤 만에 130조 원이 증발했고 7개국이 중국의 등을 돌렸습니다. 한국을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던 중국 국방부 고위 관료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9개국이 한국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하룻밤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153발의 탄도 미사일이 두바이 하늘을 뒤덮었을 때 저는 베이징 서쪽 외곽의 지하 58m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철 덩어리들이 하늘에서 가루가 되는 장면을 제가 만든 바로 그 고철 덩어리들이 산산조각 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97.8%의 요격률. 그 숫자가 스크린에 찍혔을 때 저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130조 원이 증발했고 제가 28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졌으니까요. 지금부터 그날 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천웨이거라고만 하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장비발전부 부부장. 중국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 모든 방공 시스템의 최종 결재권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쉽게 말해 홍치 시리즈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죠. 28년간 15개국의 방공 시스템을 팔아왔고 지난해에만 280억 위안어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중동, 동남아시아, 동유럽. 지도 위에 빨간 핀을 꽂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죠.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제 손끝에서 뻗어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베이징 시내 국방부 본관 7층에 있는 제 집무실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장안가의 은행나무들이 보였죠. 봄바람에 연두색 잎사귀들이 흔들리는 걸 멍하니 바라보며 룽징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찻잔에서 올라오는 연한 풀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비서관 류아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부장님, 미국 중부사령부에서 비상통신이 감지되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류아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인데?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페르시아만 주둔 항모 전단에 전투 배치 명령이 하달된 것 같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위협하는 건 연례 행사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해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듯 미국은 해마다 이란 앞에서 근육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40년째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유아오, 미국이 이란을 직접 때릴 거라고 생각해? 글쎄요.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다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분석관들이 매년 같은 말을 해. 올해는 다르다. 긴장도가 높다. 그러고 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류아오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죠.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일부러 무시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맞겠군요. 이란의 방공망. 28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방공 시스템이 이란 전역에 깔려 있었습니다. 홍치구비 6개 포대를 포함해서 레이더, 지휘 통제 시스템, 단거리 요격체까지 전부 제가 계약을 성사시킨 물건들이었죠. 만약 미국이 정말로 이란을 공격한다면 그 시스템들이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었습니다. 그래도 걱정은 없었습니다. 홍치구비의 시험장 명중률은 97%였으니까요. 미국의 패트리어트에 견줄 만한 성능을 가격은 5분의 1에 제공한다. 그게 저의 영업 슬로건이었고 그 슬로건이 15개국에 통했습니다. 저는 다시 룽징차를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이 풀리는 기분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차가 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여유롭게 마신 차가 될 줄은요. 정확히 1시간 47분 뒤에 세상이 뒤집어질 줄은.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저는 장비발전부 회의실에서 주간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안건 3번째가 눈에 들어왔죠. UAE 추가 수출건. 저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담당 국장 마윈창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UAE 방공 시스템 추가 도입건입니다. 현재 UAE는 한국산 천궁2를 4개 포대 운용 중이며
추가 2개 포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산이라. 저는 볼펜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마윈창이 살짝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마 국장, 솔직하게 말해보게. 천궁2가 우리 홍치구비보다 나은 게 뭐가 있지? 가격 경쟁력은 비슷합니다만 UAE 측에서는 한국산의 기술 이전 조건이 더 유리하다고. 기술 이전이라. 이전할 기술이 있기는 한 건가?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산 기술을 진심으로 깔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1964년에 첫 핵실험을 했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고 인공위성을 올리고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었죠. 60년이 넘는 방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요? 고작 20여 년 전부터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한 신생아 같은 나라였죠. 삼성이니 현대니 하며 반도체랑 자동차나 만드는 나라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팔겠다고 나서는 꼴이 우습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 국장. 예, 솔직히 UAE가 천궁을 산 건 정치적 계산 때문이야. 미국 눈치도 봐야 하고 중국 눈치도 봐야 하니까 제3의 선택지를 고른 거지. 진짜 전쟁이 나면 저 장난감이 뭘 하겠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중국 국제무역센터의 유리벽이 햇빛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3년 전에 UAE 입찰에서 한국한테 밀렸을 때 얼마나 분했는지 아나? 마윈창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3년 전 UAE가 중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을 발표했을 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홍치구비의 성능은 압도적이었고 가격은 미국산의 5분의 1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이란이라는 위협이 바로 코앞에 있는 UAE 입장에서 대량 구매가 가능한 중국산은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아부다비에 직접 날아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3시간짜리 브리핑, 시험장 영상까지 보여주며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한국이었습니다. 천궁2.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시스템이 우리를 이긴 겁니다. 그때 UAE 국방차관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마윈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방공 시스템에 적용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그렇게 말했었죠. 반도체 기술이라. 웃기는 소리야. 저는 주먹으로 창틀을 가볍게 쳤습니다. 유리가 미세하게 진동하더군요. 반도체 만드는 기술이랑 미사일 만드는 기술이 같을 리가 있나? 메모리 칩 찍어내는 거랑 마하 12짜리 탄도 미사일을 잡는 건 하늘과 땅 차이야. 저는 그때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방공 시스템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 기술이 몇 시간 뒤 제 인생을 완전히 박살낼 줄은 상상도 못했죠. UAE 거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 어차피 실전에서 천궁이 뭘 해봤어? 시험장에서 표적기 맞추는 거랑 진짜 탄도 미사일 잡는 건 다르거든. 전쟁이 한 번만 터져봐. 그때 가서 누가 진짜인지 증명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하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전부 동의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윈창이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게 있습니다. 천궁2의 전자전 대응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기술 정보가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마 국장.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자네까지 한국 편을 들면 곤란해. 시험장 데이터가 뭔들 실전에서 증명 안 된 건 똑같아. 우리 홍치구비는 시험장에서 97% 명중률을 찍었어. 한국이 뭘 보여줬는데? 마윈창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었죠. 제 앞에서 같은 말을 2번 하는 건 위험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다음 한 건은 파키스탄 추가 수출 건이었죠. 파키스탄은 우리의 가장 충실한 고객이었습니다. 이미 홍치구비 6개 포대를 운용 중이었고 추가 3개 포대 계약을 논의하고 있었죠. 170억 위안짜리 대형 딜이었습니다. 제 올해 최대 목표였죠.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키스탄 것만 성사되면 올해 실적은 역대 최고가 될 터였습니다. 승진도 확실했죠. 장비발전부 부장 자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28년간 달려온 길의 정점이었죠.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류아오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죠.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고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류아오는 7년간 제 비서를 했는데 저런 꼴로 회의실에 들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부부장님, 그가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부하들의 시선이 일제히 류아오에게 쏠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의 중이잖아.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한 박자 건너뛴 거였을 겁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 철렁 내려앉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뭐라고? 작전명 에픽 퓨리. 약 23분 전 미 공군 F-35 편대가 이란 영공을 침투했습니다. 현재 테헤란 외곽 핵시설과 군사기지에 대한 정밀 타격이 진행 중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부하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마윈창이 의자에서 반쯤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누군가의 볼펜이 바닥에 떨어져 딸깍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하주의소로 이동한다. 전원 따라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미국이 진짜로 이란을 때렸다. 40년간 으르렁거리기만 하던 녀석들이 정말로 손을 쓴 거야. 이건 중동 전체의 판도가 뒤바뀌는 일이다. 하지만 잠깐, 이란의 방공망은 엘리베이터가 지하 58m에서 멈췄습니다. 두꺼운 강철문이 열리자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습기 섞인 콘크리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하주의소는 축구장 반 크기의 공간이었는데 벽면 전체가 대형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30명 남짓한 장교들이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낮은 목소리들이 뒤섞여 우웅거렸습니다. 이란 방공망 상태 보고해. 저는 중앙 지휘석에 앉으며 명령했습니다. 정보 참모 순재가 태블릿을 들고 달려왔죠.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현재 이란 전역에 배치된 홍치구비 6개, 포대 모두 가동 상태입니다. 테헤란 북부에 2개, 이스파한에 2개, 부셰르에 1개, 반다르아바스에 1개. 좋아. 미군 F-35가 들어왔다면 레이더에 잡히고 있겠지. 순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렵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그게 지금 확인 중입니다. 확인 중이라니? 레이더가 켜져 있으면 당연히 잡히는 거 아닌가? 이란 측에서 보내오는 데이터가 불안정합니다. 레이더 신호가 간헐적으로 끊기고 있어서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통신이 혼란스러운 게 당연했으니까요. 미군이 전자전을 펼치고 있을 테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신호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홍치구비에는 전자전 대응 모드가 탑재되어 있었죠. 주파수를 자동으로 바꿔가며 재밍을 회피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자전 대응 모두 활성화됐겠지? 이란 측에서 확인 중이라고. 뭘 이렇게 느려 터지게 하고 있어. 우리가 판 시스템인데 우리가 직접 모니터링 못해? 원격 접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란 측 보안 프로토콜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는 혀를 찼습니다. 이란 측의 시스템을 넘길 때 원격 모니터링 채널을 확보해둬야 했는데 이란이 주권 문제를 들먹이며 거부했었거든요. 그때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걸.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죠. 스크린에는 미군의 공격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위성 영상으로 본 테헤란 외곽에서 연기 기둥들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미군의 정밀 타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요격 기록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홍치구비가 가동 중이라면 요격 시도가 있어야 했는데 스크린에는 미군 타격 기록만 찍히고 있었죠. 순재. 예. 요격 기록이 왜 없지? 순재가 침을 삼켰습니다. 목젖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였죠.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부부장님, 이란 측에서 보고가 올라왔는데. 뭔데? 홍치구비 레이더가 전부 작동을 멈췄다고 합니다. 순간 지하주의소가 고요해졌습니다. 키보드 소리도 속삭임도 전부 멈췄죠. 30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 반응을 기다리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전부라고? 6개 포대 전부입니다. 미군의 전자전 항공기 EA-18G 그라울러가
이란 전역의 레이더망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홍치구비의 레이더가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저는 양손으로 지휘석의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지만 표정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30명의 부하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일시적인 거겠지. 전자전 대응 모드가 활성화되면 복구될 거야. 저는 가능한 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살짝 갈라져 나왔죠.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순재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뭐야, 말해. 전자전 대응 모드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파수 도약을 시도하고 있지만 미군의 재밍 범위가 너무 넓어서 유효. 주파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죠.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홍치구비의 전자전 대응 모드는 제가 직접 시연회에서 자랑했던 기능이었습니다. 미국의 EA-18G가 와도 끄떡없습니다. 자동 주파수 도약으로 3초 만에 복구됩니다. 이란 국방장관 앞에서 그렇게 말했었죠. 가슴을 쫙 펴고 자신만만하게. 그런데 지금 그 3초가 3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복구는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란 운용병들이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 건 맞겠지? 저는 다른 방향에서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운용자 문제라면 그래도 체면은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건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아니, 분명히 운용 미숙이야. 우리 시험장에서는 전자전 환경에서도 3초 만에 복구됐단 말이야.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리가 없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확신의 차소가 아니었습니다. 불안했기 때문이었죠. 목소리를 높여야 불안감이 덜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류아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부부장님, 위성 영상 업데이트됩니다. 중앙 스크린이 전환되었습니다. 이란 상공의 위성 영상이었는데 F-35 편대의 이동 경로가 파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그 점선들이 이란 영공을 종횡무진 누비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 안방을 돌아다니듯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80억 달러어치 방공 시스템이 깔려있는 나라에서 적 전투기가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다니. 이건 방공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부부장님. 순재가 또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그의 손까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쥔 손가락이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죠. 테헤란 북부 지하 벙커에 벙커버스터가 명중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해당 벙커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하지휘소 전체가 동시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누군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는 소리가 났고 또 누군가의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메네이, 이란의 최고 권력자, 우리의 가장 큰 고객국의 국가 원수가 미군 폭탄에 증발했을 수도 있다니. 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사이의 어둠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죠. 이란의 방공망이 살아있었다면 벙커버스터가 들어오기 전에 F-35를 잡았어야 했습니다. 탐지하고 추적하고 요격했어야 했죠. 그게 우리가 팔았던 시스템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홍치구비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멀었고 귀가 먹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 채 고객의 지도자가 죽는 걸 지켜보기만 한 겁니다. 아니, 지켜보지도 못했습니다. 레이더가 먹통이었으니까요. 저는 손을 내리고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란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상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며 뱃속이 뒤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진짜 지옥은 이란이 반격을 시작하는 순간. 그래서 천궁2라는 이름이 전 세계 스크린에 뜨는 순간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지휘석에서 일어나 중앙 스크린 바로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화면에 코를 들이밀다시피 한 거였죠. 이란 전역의 방공망 상태를 보여주는 전술 지도가 떠 있었는데 6개의 홍치구비 포대 위치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상 가동이면 초록색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6개 전부 빨간색이었죠. 하나도 빠짐없이. 순재, 테헤란 북부 한번 포대부터 하나씩 상태 읽어. 순재가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한 번 포대, 테헤란 북부. 레이더 신호 소실. 발사 시도 0. 두 번 포대, 테헤란 동부. 레이더 신호 소실. 발사 시도 0. 세 번 포대,
이스파한 서부. 레이더 간헐적 작동. 하지만 표적 라곤 실패. 발사 시도 0. 됐어.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3개도 같은 상황일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30명의 부하가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인정하는 건 곧 제28년 경력을 부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이건 시스템 문제가 아니야. 저는 돌아서며 부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능한 한 단호한 표정을 지으려 했죠. 이란 측이 매뉴얼대로 운용하지 않은 거야. 우리가 넘긴 교육 자료에 전자전 대응 절차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 1단계, 수동 모드 전환. 2단계, 백업 주파수 활성화. 3단계, 광학 추적 전환. 이란 운용병들이 이 절차를 밟지 않은 거라고 마윈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장님, 저희가 이란 측에 파견한 기술 교관이 12명 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지원하고 있을 텐데 그 12명이 6개 포대에 분산 배치되어 있잖아. 포대당 2명이야. 이란 운용병이 제대로 안 하면 2명이 뭘 할 수 있겠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거였죠.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부하들이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믿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제 말이 궁색한 변명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부부장님, 유아오가 또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죠. 입술까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긴급 통신이 잡혔습니다. 뭔데? 혁명수비대 잔존 세력이 보복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다수를 발사 준비 중입니다. 목표가 어딘데? 유아오가 침을 삼켰습니다. 목젖이 크게 움직였죠. UAE입니다. 두바이를 향해 발사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두바이.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뇌리를 스친 건 도시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아니었습니다. 천궁투였습니다. UAE가 도입한 한국산 방공 시스템. 제가 그토록 비웃었던 바로 그 장난감이 실전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거였죠. 저는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 저는 기뻤습니다. 우리 홍치구비가 이란에서 먹통이 된 건 운용 문제라고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궁2가 실전에서 실패하면 그건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되는 거였죠. 한국산이 우리만큼이나 못한다는 걸 전 세계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 좋은 소식이네. 저는 그 말을 소리내어 했습니다. 부하들이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천궁2가 실전에서 뭘 보여줄 수 있겠어. 153발이라면 물량으로도 압도되는 수준이야. 패트리어트 2개 포대랑 천궁 4개 포대로 저걸 어떻게 막아? 불가능해.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뱃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죠. 기대감이었습니다. 한국산이 망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기대감. 스크린 분할에 이란 상황이랑 두바이 상황 동시에 띄워 순재가 재빨리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중앙 스크린이 둘로 나뉘었죠. 왼쪽은 이란 전역의 피해 상황, 오른쪽은 페르시아만 상공의 미사일 추적 화면이었습니다. 발사됐습니다. 통신 장교의 외침이 지하주의소를 울렸습니다. 이란 동부 미사일 기지에서 대량 발사 확인. 탄도 미사일 다수, 전부 두바이 방향입니다. 오른쪽 스크린에 빨간 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개였는데 금세 20개, 30개로 불어났죠. 화면이 빨간 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총 몇 발이야? 집계 중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23발, 아직 추가 발사 진행 중. 계속 세. 저는 팔짱을 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숙이 의자에 몸을 묻었죠. 153발. 그 숫자가 최종 집계였습니다. 걸프전 때 이라크가 이스라엘에 쏜 스커드 미사일이 42발이었는데 지금 이란은 그 4배 가까운 물량을 단일 도시에 퍼붓고 있었습니다. 두바이까지 도달 시간? 탄도 계산 결과 약 7분 후 두바이 상공 진입 예상됩니다. 7분. 저는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7분 뒤면 천궁2의 진짜 실력이 드러날 터였죠. 그리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 장난감이 153발을 막아낼 리가 없다고. 지하주의소의 시계가 7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른쪽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153개의 빨간 점이 마치 벌떼처럼 페르시아만을 가로질러 두바이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UAE 방공망 상태 확인할 수 있어? 순재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미국 측 공개 데이터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UAE 방공 자산 현황을 띄우겠습니다. 화면 한쪽에 새로운 창이 열렸습니다. 두바이 외곽에 방공 배치도가 떴는데 저는 그 내용을 보고 PC 부숴버렸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 2개 포대, 천궁2 4개 포대, 보이지? 주력이 천궁이야. 저는 뒤를 돌아보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가 2개 포대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한국산이라고. 153발을 막아야 하는데 주력이 한국산이라니. 이건 권투 헤비급 챔피언한테 초등학생을 내보내는 꼴이야. 몇몇 부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표정이 굳어 있었죠. 왼쪽 스크린에 떠있는 이란의 참상이 눈에 밟혔을 겁니다. 우리 시스템이 아무것도 못한 채 뚫린 바로 그 참상이요. 도달까지 4분 남았습니다. 통신 장교가 외쳤습니다. 저는 다리를 꼬고 앉은 채 스크린을 바라보았죠. 153개의 빨간 점이 점점 더 두바이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점이 수백 킬로그램짜리 탄두를 실은 죽음의 화살이었습니다. 두바이 방공망 가동 시작 확인됨. 스크린에 새로운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두바이 외곽에 파란 점 6개가 찍혔는데 4개는 천궁2, 2개는 패트리어트의 위치였죠. 자, 구경이나 하자. 저는 팔걸이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여유를 담으려 했었죠. 153발 중 절반만 뚫려도 두바이는 아수라장이 될 터였습니다. 그러면 천궁2는 영원히 실패작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고 한국 방산의 신뢰도는 바닥을 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홍치구비의 이란 참패도 묻히게 되겠죠. 한국이 망하면 우리도 살 수 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달까지 2분, 도달까지 1분. 지하주유소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30명의 시선이 오른쪽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죠. 키보드 소리도 멈추고 발자국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콘크리트 벽 사이의 공기가 팽팽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교전 개시.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스크린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빨간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눈을 깜빡이고 다시 보았죠.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153개였던 빨간 점이 152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개가 사라졌죠. 151개. 요격 확인. 2발 격추. 통신 장교가 읽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2발이야. 153발 중 2발. 별거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48점, 143점, 137점, 빨간 점들이 하나둘이 아니라 서너 개씩 동시에 꺼지고 있었죠.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가 하나씩 꺼지는 것처럼. 아니, 이건 전구가 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짜리 탄두가 공중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는 거였죠. 현재까지 26발 격추. 요격률 17%. 17%. 아직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면 패트리어트 수준이었으니까요. 39발 격추. 요격률 25.5%.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를 꼬고 있던 자세를 풀었습니다. 등이 의자 등받이에서 떨어졌죠. 자연스럽게 앞으로 몸이 기울어졌습니다. 54발 격추. 요격률 35.3%. 저는 입술을 핥았습니다. 목이 마르기 시작했거든요. 71발 격추. 요격률 46.4%. 46%라면 꽤 높은 수치였습니다. 걸프전 당시 패트리어트의 실전 요격률이 40% 미만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미 그걸 넘어선 거였죠. 하지만 아직 절반 이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70발 이상이 두바이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죠. 그 정도면 도시 하나를 불바다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직이야. 아직 반 이상 남았어.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죠. 89발 격추. 요격률 58.2%. 104발 격추. 67.9%. 119발 격추. 77.8%.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저는 의자에서 조금씩 앞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죠. 손바닥으로 닦아내려 했지만 닦는 족족 새로 맺혔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듯 쿵쿵 뛰기 시작했죠. 131발 격추. 85.6%. 85%. 저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혀가 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았죠.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 빨간 점들이 점점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우개로 문지르듯이. 143발 격추, 93.5%, 93%.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쥔 손가락이 하얗게 변해 있었죠. 손톱이 가죽에 파고들어 자국이 남을 정도였습니다. 150발 격추, 요격률 97.8%, 자녀 표적 3발, 97.8%. 그 숫자가 스크린 한가운데에 크게 떴습니다. 노란 글씨로 선명하게, 마치 저를 향해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주의소가 완벽하게 고요해졌습니다. 30명 전원이 숨을 멈춘 것 같았죠. 누군가의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리고 있었습니다. 자녀 3발은 패트리어트가 처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53발 중 150발이 격추된 거였죠. 3발은 사막지대에 떨어져 피해가 없었습니다. 최종 요격률 97.8%, 민간 피해 제로. 통신 장교의 보고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주의소 전체가 무덤처럼 조용했죠.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97.8%라는 숫자가 여전히 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숫자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천궁2 요격 분담 81.3% 122발, 패트리어트 요격 분담 18.7% 28발, 122발. 한국산 미사일이 단독으로 122발을 잡은 겁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의 4배가 넘는 숫자를. 데이터 오류 아니야?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크로스 체크. 위성 데이터랑 대조해. 순재가 재빨리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10초, 20초, 30초가 지났죠. 미국 측 위성 데이터, UAE 지상 레이더 데이터, 이스라엘 정보 채널까지 전부 동일한 수치입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그럼 해킹이야. 한국이 데이터를 조작한 거라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하주의소 전체가 울릴 만큼 크게. 부하들이 움찔했죠. 몇몇은 눈을 피했습니다. 전 세계 3개 독립소스가 동시에 해킹당할 확률은 사실상 0입니다. 순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죠. 데이터를 읽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뭐야? 우리는 0%이고 한국은 97.8%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말이 되느냐고? 숫자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입만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저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렸거든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했죠. 땀인지 뭔지 모를 것들이 흥건했습니다. 그때 류아오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죠. 부부장님, CNN에서 긴급 속보가 나왔습니다. 스크린에 띄워. 저는 손을 내리고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한쪽에 CNN 로고가 뜨더니 앵커의 얼굴이 나타났죠. 남성 앵커였는데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뉴스룸 뒤편으로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죠. 속보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UAE 두바이를 향해 발사한 153발의 탄도, 미사일 중 150발이 요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요격률 97.8%. 이는 미사일 방어 역사상 전례 없는 수치입니다. 97.8%. 그 숫자가 CNN 화면에도 찍혀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크게. 펜타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요격의 약 81%는 한국산 천궁2 시스템이 담당했으며 나머지 19%만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가 말을 이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같은 시간 이란에 배치된 중국산 홍치구비 방공 시스템이 단 한 발의 요격도 수행하지 못한 채 완전히 무력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요격률 0%, 28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제 방공 장비가 사실상 고철이 된 셈입니다. 0%.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위장이 뒤틀리는 걸 느꼈습니다. 산이 올라오는 것 같았죠. 입안이 쓴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채널 돌려. BBC가 나왔습니다.
중국산 방공 시스템의 처참한 실패와 한국산의 압도적 성공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방산 역사의 분수령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자지라가 나왔습니다. 아랍어권 군사 전문가들은 천궁2의 성능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153발의 탄도 미사일을 97.8%의 요격률로 막아낸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수치입니다. NHK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번 실전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천궁2의 성능에 놀라움을 표하며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가 나왔습니다. 중국산 방공 시스템 0% 요격, 한국산 97.8% 요격. 이 두 숫자가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하룻밤 사이에 뒤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모든 것을 봤으니까요. 전 세계 언론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0%, 한국은 97.8%. 그 두 숫자가 나란히 놓이는 순간 어떤 변명도 불가능했습니다. 부부장님. 류아오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죠. 증시 상황입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죠. 항천과공 주가 마이너스 41.2%, 북방공업 주가 마이너스 37.8%, 중국전자과기 집단 주가 마이너스 29.4%, 중국항공공업 집단 주가 마이너스 33.1%,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13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홍콩 증시 개장 후 2시간 만에 이 수치입니다. 130조 원. 저는 그 숫자를 3번 되뇌었습니다. 130조. 중국이 1대1로에 투자한 군사 원조 총액이 200조 원 정도였는데 그 절반 이상이 하룻밤 만에 주식시장에서 녹아내린 겁니다. 한국은? 제 입에서 저절로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국 방산주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53% 상승, LI진엑스원이 61% 상승했습니다. 서울 증시 개장 전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3%, 61%. 우리가 잃은 돈이 고스란히 한국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130조 원이 한국의 축제가 되고 있었죠. 저는 태블릿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떨어뜨렸다는 게 맞겠군요. 손에서 힘이 빠졌으니까요. 탁 소리가 났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부부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순재가 중앙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에서 방금 발표한 실시간 교전 분석 자료입니다. 오늘 작전에 투입된 3가지 방공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한 건데요. 저는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보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먼저 탐지 성공률입니다. 순재가 숫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홍치굽이 27.4%, 패트리어트 PAC-3 91.2%, 천궁2 99.6%, 27.4%. 날아오는 미사일 4발 중 3발은 아예 찾지도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눈먼 파수꾼이었죠. 요격 시도율입니다. 홍치굽이 8.3%, 패트리어트 95.7%, 천궁2 99.1%, 8.3%. 탐지를 했어도 열에 하나도 쏘지 못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격추율입니다. 천궁2 97.8%, 패트리어트 18.7%, 홍치구비는 순재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를 바라보더군요. 말하기 망설이는 표정이었죠. 0%입니다. 0%. 그 한 글자가 지하주의소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진 것 같았죠. 숨을 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추가 분석입니다. 전자전 환경에서의 성능 비교. 순재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미군의 전자전 공격에 노출된 후 각 시스템의 성능 변화입니다. 홍치구비 성능 91.6% 저하. 회복 불가. 패트리어트 성능 24.8% 저하. 회복 소요 시간 5.1초. 천궁2 성능 1.9% 저하. 회복 소요 시간 0.3초. 0.3초. 눈을 한번 깜빡이기도 전에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홍치구비는 91.6%가 떨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죠.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마윈창이 중얼거렸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죠.
탄식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입니다. 순재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뭔가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경외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삼성, SK하이닉스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그 기술력이 천궁투의 두뇌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최첨단 연산 칩이 실시간으로 수백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전자전 제밍 패턴을 0.3초 만에 분석하고 우회하는 겁니다. 우리 시스템의 칩은 됐어.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도체. 제가 비웃었던 바로 그 기술이 미사일의 심장이 되어 우리를 박살낸 거였습니다.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 제가 몇 시간 전에 했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제 이마를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그때 류아오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죠. 부부장님, 시 주석 비서실에서 전화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용이 뭔데? 1시간 안에 중남해로 출두하라는 지시입니다. 방공 시스템 실패에 대한 보고를 하라고. 시진핑에게 직접 보고. 저는 양손으로 지휘석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되었죠. 28년 경력에서 주석에게 직접 보고한 건 딱 3번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간 3번. 한 번도 나쁜 소식을 가지고 간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져갈 소식은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0% 요격률, 130조 원 증발, 전 세계의 조롱.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부장님, 순재가 또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나쁜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뭔데? 파키스탄 국방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파키스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뱃속이 서늘해졌습니다. 파키스탄은 우리의 가장 충실한 동맹이었습니다. 중국산 무기의 최대 고객이었고 지정학적으로도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죠. 홍치구비를 이미 6개 포대 운용 중이었고 추가 3개 포대 계약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170억 위안짜리 딜. 올해 최대 목표. 연결해.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화면에 파키스탄 국방부 차관의 얼굴이 나타났죠. 모하마드 사이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4년간 거래하며 친분을 쌓아온 사람이었죠. 설날마다 서로 축하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그런데 그의 표정이 낯설었습니다. 평소에 넉살 좋은 미소가 아니었거든요. 돌처럼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사이드 차관, 이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저는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죠. 천 부부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드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무적이었죠. 평소에 형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직함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가슴을 꿰뚫었죠. 파키스탄 국방부는 오늘부로 홍치구비 추가 도입 계약을 전면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결.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단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170억 위안. 그 숫자가 눈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느껴졌죠. 사이드 차관, 잠깐만.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닙니까? 이란에서의 일은 운용 미숙 때문이지 시스템 문제가. 천 부부장님. 사이드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제가 남에게 말이 잘리는 건 28년 경력에서 처음이었죠.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0% 요격률입니다. 280억 달러어치 장비가 단 한 발도 막지 못했습니다. 같은 전장에서 한국사는 97.8%를 기록했고요. 이걸 운용 미숙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저도 군인입니다.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우리 파키스탄 국민의 하늘을 0% 요격률 시스템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정으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면 그러겠습니다. 사이드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사이드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습니다. 파키스탄 국방부는 한국 국방부에 천궁2 도입 가능성에 대한 예비 문의를 발송했습니다. 1시간 전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 한국으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취소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아니, 배신이라는 말도 부족했죠. 이건 장례식이었습니다.
중국 방산 수출의 장례식, 사이드 차관. 저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40년간 파키스탄에 해준 것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전투기, 탱크, 미사일. 전부 우리가. 천 부부장님. 그래서 이렇게 직접 전화드리는 겁니다. 우정에 대한 예의로요. 다른 나라들은 이 전화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통화가 종료된 거였죠. 저는 멍하니 검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는데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핏기 없는 잿빛 얼굴. 입꼬리가 축 처져 있었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죠. 부부장님. 순재가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예 체념의 빛이 떠올라 있었죠. 추가 보고가 있습니다. 뭔데? 세르비아 국방부가 홍치구비 계약을 공식 취소했습니다. 태국이 뒤따라 계약 동결을 선언했고요. 투르크메니스탄, 알제리, 방글라데시도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줄줄이었죠.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계약 동결 또는 취소를 통보한 국가가 7개국입니다. 추가적으로 재검토를 선언한 국가가 4개국이고요. 7개국. 제가 수년간 발품을 팔아 따낸 계약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시간의 협상, 수백 번의 만찬, 수십 번의 시연회. 그 모든 노력이 하룻밤 만에 물거품이 되고 있었죠. 중국 외교부 성명 나왔습니다. 류아오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리쥐는 긴급 브리핑에서 홍치구비의 성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이란에서의 실패는 이란 측의 운용 미숙과 미군의 불법적 전자전 공격에 기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용 미숙. 제가 몇 시간 전에 했던 바로 그 변명이었습니다. 외교부도 같은 대본을 읽고 있는 거였죠. 하지만 그 변명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같은 전자전 환경에서 천궁2는 97.8%를 기록했으니까요. 한국인들이 특별히 똑똑해서 그런 건가? 같은 조건에서 한쪽은 0%, 한쪽은 97.8%. 운용 미숙으로 이 차이를 설명하려면 이란 군인들이 전원 문맹이어야 하는데 그건 또 다른 모욕이었죠. SNS 반응 볼까요? 순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가 이미 화면을 띄워버렸습니다. 전 세계 트렌드 목록이 보였죠. 1위 천궁2, 2위 97.8% this 0%, 3위 중국산 방공 실패, 4위 한국, 미사일 방어, 5위 홍치구비 고철. 제가 28년간 팔아온 시스템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고철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댓글 몇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280억 달러 들여서 증명한 건 딱 하나. 한국 미사일이 세계 최고라는 거. 메이드 인 차이나의 한계가 여기까지. 가전도 못 믿겠는데 미사일을 믿으라고. 이란은 중국을 믿었다가 지도자를 잃었고 UAE는 한국을 믿었다가 나라를 구했다. 이보다 명확한 교훈이 있을까? 마지막 댓글이 뼈를 때렸습니다. 저는 스크린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하주의소에 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후 3시 47분. 시진핑에게 보고하러 가야 했습니다. 0%라는 숫자를 들고 130조 원이 증발했다는 보고서를 들고 7개국이 등을 돌렸다는 서류를 들고 차 준비해.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버텼죠. 30명의 부하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 지하주의소 안에서만큼은. 류아오가 재빨리 앞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보며 복도를 걸었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비추는 콘크리트 복도. 발자국 소리만 메아리쳤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류아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부장님, 보고서 초안을 준비할까요? 뭐라고 쓰게? 홍치구비는 아무 문제 없고 이란 놈들이 멍청해서 그랬다고? 류아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면 뭐 한국이 해킹해서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CNN이랑 BBC랑 알자지라가 전부 한국 편이라고? 제 목소리가 복도에서 울렸습니다. 쓸쓸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죠. 사실대로 쓰게. 저는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실패했다고. 전자전에 완전히 무력화되었다고. 한국산 천궁2와의 성능 격차가 압도적이었다고. 사실 그대로. 하지만 부부장님, 그렇게 보고하시면 나도 알아.
저는 유아오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 자리가 날아가겠지. 아니, 자리 정도가 아닐 수도 있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섰죠. 스테인리스 벽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셔츠 컬러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중국 방산 수출의 황제였던 사람의 꼴이 이게 뭔가 싶었죠. 엘리베이터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숫자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97.8%, 0%, 130조 원, 7개국.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한국,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 방산 역사는 고작 20여 년. 그 나라가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지상의 햇빛이 눈을 찔렀죠. 저는 눈을 찡그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은색 홍치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홍치라는 이름의 차를 타고 홍치의 실패를 보고하러 가야 하다니.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비로소 혼자가 되었습니다. 부하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자 온몸의 힘이 풀렸죠. 등이 좌석에 깊이 파묻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중남해까지 20분. 그 2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20분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 장안가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오후에 햇살을 받은 고층 빌딩들이 유리벽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소처럼 오가고 있었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방금 하룻밤 사이에 중국의 군사적 위신이 산산조각 났다는 걸. 15개국의 팔아놓은 방공 시스템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걸. 유아오가 조수석에서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부부장님, 신화통신 상황입니다. 뭔데? 관련 기사가 전부 삭제되고 있습니다. 홍치구비 키워드로 검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기사를 삭제한다고 사실이 바뀌나요? 전 세계가 이미 다 봤는데. 97.8% this 0%. 그 숫자는 인터넷에서 삭제할 수 있어도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삭제할 수 없었습니다. 웨이보 반응은 검열이 진행 중이지만 속도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VPN으로 해외 뉴스를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장 많이 공유된 밈이 뭔데? 유아오가 망설였습니다. 말해. 홍치구비 사진 옆에 장시경 화분 사진을 붙여놓은 겁니다. 캡션이 2개의 공통점은 아무것도 막지 못한다라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분노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을 향해야 하나? 미국을 향해야 하나? 아니면 이 시스템을 만든 우리 자신을 향해야 하나? 차가 중남해 정문 앞에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경비병이 차를 확인하고 차단기를 올렸죠. 붉은 담장 너머로 중남해의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곳에서 시진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군사력의 총사령관이. 그리고 저는 그에게 우리의 무기가 세계 최대의 망신을 당했다고 보고해야 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다리가 풀렸습니다. 유아오가 팔을 잡아 부축해줘야 했죠.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죠. 하지만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중남해의 대리석 계단을 한 발 한 발 올라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28년이었습니다. 28년간 저는 중국 방산 수출의 기둥이었습니다. 15개국의 방공 시스템을 팔았고 수천억 위안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시험장에서의 빛나는 성과, 화려한 카탈로그, 그리고 패트리어트의 5분의 1 가격에 동급 성능이라는 완벽한 영업 문구. 하지만 그 모든 게 오늘 밤 0%라는 단 한 개의 숫자에 무너졌습니다. 시험장의 97%는 실전의 0%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란의 사막에서 증명된 건 우리의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거짓이었죠.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비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 부부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주석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에어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운 거였습니다. 긴 호두나무 테이블 맞은편에 시진핑 주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국방부장, 합참의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2명이 자리하고 있었죠. 5명의 시선이 전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압박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안게. 시진핑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분노를 감추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류아오가 준비한 보고서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손이 떨려서 파일이 탁자에 부딪히며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그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울렸죠. 보고하게.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큼직하게 적혀있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죠. 빨간 글씨로 인쇄한 거였는데 그 글씨가 피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미국의 이란 공격 작전 에픽 퓨리에서 이란 전역에 배치된 홍치굽이 6개 포대가 미군의 전자전 공격에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다음 문장이 목구멍에 걸렸거든요. 탐지 성공률 27.4%, 요격 시도율 8.3%, 최종 격추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안 나왔죠. 목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얼마인가? 시진핑이 물었습니다. 그의 눈이 저를 관통하고 있었죠. 0%입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죠. 5초, 10초, 체감으로는 5분 같았습니다. 0%라고 했나? 예.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시진핑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른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는 게 보였죠. 관절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한국산 시스템의 요격률은 97.8%입니다. 153발 중 150발을 격추했습니다. 같은 전장에서, 예, 같은 시간, 같은 전자전 환경에서입니다. 시진핑이 고개를 돌려 국방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국방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도 이 숫자를 처음 직접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전자전 내성은? 홍치구비는 미군의 전자전 공격에 노출 후 성능이 91.6% 저하되었으며 회복이 불가능했습니다. 반면 한국산 천궁2는 1.9% 저하에 0.3초 만에 회복했습니다. 91.6% 저하에 회복 불가. 시진핑이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낮은 진동처럼 방 안을 울렸죠. 시험장에서는 전자전 환경에서 3초 만에 복구된다고 보고받았었는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험장 데이터가 부풀려졌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시험장의 전자전 환경과 미군의 실전 전자전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보고서에 적지 않았던 건 저였죠. 원인이 뭔가? 근본적으로는 레이더의 연산 칩 성능 차이입니다. 한국의 천궁2는 세계 최첨단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연산 칩을 사용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이 군사 분야에 직접 투입된 거죠. 이 칩이 실시간으로 전자전 재밍 패턴을 분석하고 0.3초 만에 우회 주파수를 계산해냅니다. 우리 시스템의 칩은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라. 시진핑이 중얼거렸습니다. 반도체가 미사일의 승패를 갈랐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반도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걸어놓은 바로 그 분야. 그리고 한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바로 그 분야. 미사일 방어의 승패가 결국 반도체 칩 하나에 달려 있었다는 건 우리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피해 규모를 보고하게.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죠. 중국 방산 관련 주식 시가총액 약 13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항천과공 41.2% 하락, 북방공업 37.8% 하락, 그리고 현재까지 7개국이 기존 계약을 동결하거나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파키스탄, 세르비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알제리, 방글라데시, 미얀마입니다. 파키스탄도? 시진핑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예. 파키스탄 국방부 차관이 직접 통화로 통보했습니다. 추가 3개 포대 도입 계약을 전면 동결했으며 한국산 천궁2에 대한 예비 문의를 한국 국방부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시진핑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짚었죠. 한국에? 예. 방 안에 또 한 번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에게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동맹이었죠.
인도를 견제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 그 나라가 방공 시스템을 한국에서 사겠다고 나선 건 동맹 관계의 균열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측 상황입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현재 19개국이 한국 국방부에 천궁2 도입 관련 공식 문의를 보냈습니다. 한국 방산 관련주는 평균 55% 이상 상승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진엑스원은 시간 외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9개국. 우리가 잃어버린 시장이 고스란히 한국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를 따랐죠. 그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중남해의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창이었죠. 잠시 바깥을 바라보더니 돌아서서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천 부부장. 예. 시험장 데이터가 97%라고 보고했었지. 그렇습니다. 실전에서는 0%였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건가?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시험장 환경이 실전과 달랐다. 그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전자전 테스트가 불충분했다. 그것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불편한 사실들을 보고서에 적지 않았던 건 적으면 수출에 지장이 생기니까 적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테이블에 닿을 듯이 깊이. 제가 시험 환경의 한계를 알면서도 보고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수출 실적을 위해 데이터를 낙관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시진핑의 반응을 기다렸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셔츠가 등에 달라붙는 게 느껴졌죠. 고개를 들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진핑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죠. 분노인지, 실망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28년간 수고했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죠. 눈 뒤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 방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중남해를 나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 있었죠. 베이징의 밤하늘에서 별을 보는 건 드문 일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맑았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류아오가 조용히 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뚜껑을 열어 한 모금 마셨죠.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게 다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아오가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죠. 중남해의 붉은 담장이 뒤로 물러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VPN을 켜고 해외 뉴스를 검색했죠. 화면이 뉴스로 가득 찼습니다. 전부 같은 이야기였죠. CNN 속보는 미 국방부의 공식 분석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천궁2의 탐지에서 발사까지의 평균 반응 시간이 3.8초로 패트리어트의 7.1초보다 46% 빠르다는 내용이었죠. 한 발당 요격 성공률은 93.7%로 패트리어트의 71.2%를 크게 앞섰다고 했습니다. BBC는 천궁2의 명중 오차가 0.5m에 불과하다는 데이터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마하 12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50cm 이내에서 직격한다는 뜻이었죠. 미사일 방어가 아니라 저격이라는 군사 전문가의 코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알자지라는 중동 국가들의 반응을 보도하고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국방부에 천궁2 도입을 공식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도 뒤따라 문의를 보냈다고 했죠. 중동 전체가 한국을 향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한 기사에서 멈췄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였는데 제목이 눈을 사로잡았죠. 21세기 방산의 새로운 기준 왜 한국인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죠. 천궁2의 압도적 성능의 비밀은 한국의 민간 기술력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세계 최첨단 반도체가 미사일의 두뇌가 되고 현대와 기아의 정밀 제조 기술이 발사대와 탄체의 품질을 보장하고 LG의 전자 기술이 레이더의 신호 처리를 담당한다는 내용이었죠. 기사의 마지막 단락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국의 방산이 무서운 이유는 군사 기술 자체가 아니다. 세계 1위 반도체,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조선이라는 민간 기술 생태계가 그대로 군사 기술에 녹아들기 때문이다. 중국은 군사 기술을 국가가 주도하지만
한국은 민간이 이끈다. 그 차이가 오늘 밤 0%와 97.8%로 나타났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죠. 베이징의 야경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빌딩들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내일 아침 출근하면 이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중국이 만든 방공 시스템이 0%를 찍었다는 소식을. 한국, 인구 5천만. 국토 면적은 중국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에서 신음하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은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세계 1위, 그리고 이제는 미사일 방어까지. 저는 그동안 한국을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반도체가 미사일의 심장이 되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방패가 탄생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바로 그것이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었죠. 아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국내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VPN을 쓴 것 같았죠. 당신, 이거 봤어? 아내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CNN이 두바이 상공의 요격 장면을 반복 재생하고 있었죠. 밤하늘에 피어오르는 섬광들. 한국산 미사일이 이란의 탄도 미사일을 가루로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서재로 들어갔죠.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넣어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죠. 28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방공 시스템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날. 파키스탄이었죠. 이슬라마바드 국방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젊은 제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파키스탄 장교가 서 있었죠. 둘 다 악수를 하며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파키스탄 장교가 오늘 제게 전화를 건 사이드 차관의 전임자였습니다. 28년간 이어온 관계. 그 관계가 오늘 끊어졌죠. 저는 사진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사이의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시험장 데이터를 뻥튀기 한 것. 그게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한국의 기술을 무시한 것? 반도체가 군사 기술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한 것? 아니,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싼 값에 많이 파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5분의 1 가격. 그게 우리의 유일한 무기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무기에 담았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성능으로 승부했죠. 그리고 오늘 밤 실전이라는 무대에서 그 차이가 0%와 97.8%로 나타난 겁니다. 저는 손을 내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이징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먼 곳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제 자리도, 중국 방산의 위상도, 그리고 세계 방산 시장의 지도도.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보릿고개를 겪었던 나라. 그 나라가 만든 미사일이 153발의 죽음을 막아냈고 중국의 28년 방산 역사를 하룻밤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제출해야 할 사직서가 그 위에 놓여 있었죠. 류아오가 미리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현명한 친구였죠.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사직서 맨 아래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죠. 천회이고 획 하나하나에 28년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죠.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런 무늬도 없는 밋밋한 천장. 그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인정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한국이 이겼다. 우리가 졌다. 그리고 우리가 진 건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함 때문이었죠. 한국은 시험장에서 성공한 걸 실전에서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시험장에서 성공한 걸 보고서에서 부풀렸죠. 그 차이가 0%와 97.8%를 만들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하루에 저희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28년 전의 젊은 제가 웃고 있었죠. 그때의 저는 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중국의 무기로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꿈. 하지만 그 꿈은 오늘 밤 두바이 상공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153발의 미사일을 가루로 만든 건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아니었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280억 달러를 쏟아부은 중국산 방공 시스템은 단 한 발도 막지 못했습니다. 0%였죠. 하지만 한국의 천궁2는 153발 중 150발을 격추했습니다. 97.8%. 역사상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달성하지 못한 수치였습니다. 한국을 비웃던 중국 국방부 관료는 모든 것을 잃었고 전 세계 19개국이 한국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30조 원이 증발했고 세계 방산의 판도가 뒤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기술력입니다. 반도체로 시작해서 미사일로 증명한 나라. 시험장이 아닌 실전에서 세계 최고를 입증한 나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